정말 패밀리카의 정석이 아닐까. 정석이 아닐까. 네, 국산 중에.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고요. 자, 일단 차주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뵙고요. 첫 번째가 뭐였죠? CLS 네, CLS 450. 450에 찍었고 한 일주일 만이신가요? 네, 맞아요. 예. 일단 자기소개 좀 다시 한 번만, 나이랑 사신 지역만. 네, 저는 올해 40이고요. 네. 사는 곳은 서울시 종로구예요. 볼 때마다 정말 진짜 동안이신 것 같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건 2019년식 현대 팰리세이드고요. 네. 팰리세이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네. 4륜구동의 3.8 가솔린 모델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네.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일단 여기 와이드 썬루프 이게 와이드 썬루프가 네. 일단 그건 아니에요. 파노라마는 아니에요. 아. 듀얼 썬루프로 해가지고 네네. 앞뒤로 크게 있어요. 이렇게 오. 썬루프 추가, 그 다음에 전 여기 사이드 스텝을 달아놨어요. 네. 타는 것 때문에 사이드 스텝이랑 또 뭐가 있죠?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옵션 표를 봐야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기억나는 건 네. 그 정도. 저기 사이드 스텝은 순정 아니죠? 순정 나와요? 네, 순정을 나와요. 그리고 맞다, 결혼하셨고 네. 자녀가 혹시 아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대가 아직 돌이 안 됐어요. 돌이 안 지금 되지. 10개월 아기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소유 기간과 키로수, 소유 기간. 네, 소유 기간은 제가 아직 몇 달 되지 않았고요. 연식은 19년식인데 제가 기존 차량을 타다가 네. SUV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네. 제가 5월 달에 네. 제가 매물로 가져왔어요. 중고로? 네네. 그러면은 잠깐만, 5월달 가져왔으면 거의 한 지금 8월 끝나가 한 4달 정도 되네? 5, 6, 7, 8. 그쵸? 한 4달 정도? 네네. 키로수가 어떻게 돼요? 그럼? 키로수는 현재 19,800km입니다. 제가 가져왔을 때가 17,500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의 한 2,000km? 그렇죠. 현재 한 2,000km 정도밖에 안 탔고. 오, 네, 알겠습니다. 거의 시내 주행만 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팰리세이드 일단은 좀 여쭤볼게요. 일단 가솔린과 디젤, 혹시 가솔린을 하신 이유?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기존 차량이 있기 때문에 네. 기존 차량에서 이제 팰리세이드를 추가한 이유 자체가 네. 아이 데리고 어디를 짐을 많이 싣고 이동하거나 네. 아니면 저는 한강공원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예. 한강공원에서 처음에는 이제 CLS를 타고 애기를 데리고 가니까 전부 다 뒤에 뚜껑을 열어놓고 이렇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뒤에 평탄화 작업을 해서 네. 애들이 뭐 누워서 자기도 하고 끄는 모습이 되게 부러워서 사실 차량이랑 이렇게 소풍 용도로 산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네. 저는 디젤의 이거 떨림이나 소음보다는 그 가솔린이 약간 부드럽고 그런 게 좋아가지고 연비 측면에서는 뭐 디젤보다 훨씬 좋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서 가솔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륜으로 하신 이유는? 사륜으로 한 이유는 솔직히 딱히 없는데 네. 제가 이제 매물을 알아볼 때 굉장히 네. 저는 기왕 차를 사면은 네. 웬만한 옵션을 다 달린 거 사자라는 주의라서 그래요? 사륜 또 뭐 겨울에 좀 편하다고 하니까 사실 네. 뭐 겨울에 눈길에 제가 뭐 힘들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기존 차량들이 다 전륜 또는 사륜이라서. 네. 근데 이제 기왕이면 그냥 사륜이 뭔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좋아 뭐 이 보인다. 정도지 제가 뭐 차를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등급 또한 마찬가지일까요? 프레스티지. 네, 프레스티지 역시 이제
기존 그 아래 등급보다는 뭔가 이 편의사항이나 옵션들이 또 훨씬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차량을 처음에 구매할 때 일단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등급과 내가 필요한 옵션들이 추가된 차량, 그리고 연식 대비 키로수, 그리고 키로수. 가격,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캘리그래피도 있고 VIP도 있네. 네, 맞아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 차량에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 캘리그래피가 그 앞에 이 그릴 네. 모양이랑 그 다음에 뒤에 범퍼, 앞 범퍼, 그리고 실내 가죽 같은 거, 아, 그런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좀 더 훨씬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 예, 그런 부분이지 나머지 차량 성능에 관련된 이런 옵션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아, 그래서 굳이. 네, 굳이 저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나 친구분이 아, 나도 팰리세이드 사고 싶은데 네네. 물어본다면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를 산 목적 자체가 워낙 확실했기 때문에 네. 그 지인이 산다고 하면은 목적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이 SUV, 큰 SUV를 사려는 이유가 뭔지, 네. 장거리 출퇴근이 있는지, 또는 단순히 저처럼 어떤 소풍이나 아니면 차박용으로 산 건지, 그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겠죠. 장거리로 간다면 디젤로 가는. 그렇죠. 아무래도 장거리 키로수가 많다면 디젤로 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사륜과 이륜도 물어본다면 어떻게 추천할 것 같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굉장히 잘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네. 그냥 뭔가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뭔가 사륜이 좋은 것 같다. 뭔가 돈도 더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 거지. 네. 뭐 사실 서울 시내 다니고 저처럼 이렇게 네. 막 소풍 용도로는 뭐 사실 일은 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사륜 했어요. 그냥 사륜으로. 네, 그리고 등급도 그냥 외관 중시하면은 뭐 캘리그래피나.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외관보다는 목적 자체가 워낙 아, 목적에 최적화된 차량을 찾다 보니까 일단 크고 네.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편하게 탈 수 있는? 네. 아,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이 차량 사기 전에 다른 경쟁 차량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아, 원래는 네. 신차로 이제 소렌토도 알아봤었어요. 소렌토랑 아. 펠리랑 둘 다 알아보다가 네. 와, 이게 되기가 국산차인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일단 아.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4천대 4천이면 충분히 사겠더라고요. 네. 그 취등록세 포함해서. 그래서 그걸 알아봤을 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는 네. 제가 답변을 듣고, 네. 아, 그러면 팰리세이드를 보자 해서 팰리세이드도 봤는데 네. 이것도 6개월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3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지만 제가 살 당시에 네. 봄이고, 네.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와이프랑 둘 다 SUV 뚜껑 열어놓고 뒤에서 노는 거기에 대한 게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차를 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매물을 알아보자, 상태 좋은 매물을 알아보자 라고 해서, 가격은 뭐 크게 이득은 못 봤지만은 네. 그래도 괜찮게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팰리세이드 다른 것도 없었어요? 중고차 살 때? 팰리세이드랑 아까 말씀드린 그 소렌토. 그 다음에 사실 외제차로는 신차로 그걸 봤었어요. 이번에 티구안 네. 그 올스페이스? 네네네. 네, 그런 모델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저렴한 만큼 또 네. 실제로 보니까 좀 품질적인 면에서 제가 좀 많이 아쉬운 것도 있었고, 국산차가 아무래도 옵션이나 이런 게 그쵸. 뭐 가성비가 훨씬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편리해야 되는 차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이게 2열, 3열 다 접었을 때 네. 평평한 거를 되게 중심적으로 봤어요. 아. 완벽하게 평탄화가 되느냐 네. 아니냐. 근데 그 티건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평탄화도 완벽하게 되지 않고 중간에 이 뜨는 공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끼워야 되고 이게 따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네.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네. 제외시켰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팰리세이드가 팰리세이드로? 답이다. 답이다. 네, 라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 혹시 얼마에 구매하신 거예요? 이 차가 신차 때 4,860인가로 제가 기억을 해요. 신차 때는? 네, 근데 신차 그 가격은 제가 이 17,500km 된 거 가져올 때 5월 달에 네. 2년 정도 된 거죠. 네. 2년 정도 된 차량을 제가 4,190만 원에 가져왔어요. 4,190만 원. 4,200에서 10만 원 뺐었으니까. 네. 결제는 혹시 어떻게? 결제는 일시불로 그냥 일시불로. 했어요. 네. 멋지십니다.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 이 보험료 네. 얼마 나와요? 저 지난번에 그 CLS랑 비슷하게 아무래도 저는 차량을 2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 자주 타질 않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주 용도는 제가
CLS를 타다 보니까 이 세워두는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도 CLS처럼 캐럿 보험. 아, 캐로. 네, 캐럿은 제가 탈 만큼만 보험료를 내니까. 네.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반도체 그 수급난 때문에 캐럿도 그 플러그를 원래 줘요. 여기 네. 시가잭에 꼽으면은 네. 내가 탄 키로수가 측정이 돼서 네. 기본료 플러스 내가 탄 키로수만큼을 계산을 해서 보험료가 올라가게 예. 되는데 그게 플러그가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료만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이득입니다. 아, 기분이 나네. 네. 기본료가 한 4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오고 4만 있어요. 원쯤 안 월 되겠다고요? 4만 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가솔린이잖아요. 네. 고급육, 일반육. 저 일반료 넣어요. 일반육. 네. 만땅 비용. 저는 사실 만땅을 넣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대충 그러면은 한 12만 원 정도면 넣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혹시 주행 가는 거리가 몇 정도 나오는 편이세요? 제가 가득 넣어본 적은 없지만 아. 그래도 반 넣었을 때 보통 한 네. 300km 나는 걸 봐서는 한 600km 정도 네,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600km에 한 12만 원 정도. 그러면은 잠깐만. 600km. 정확하진 않아요. 예. 네, 그냥 생각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세게 밟는 스타일은 전혀 아니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차는 그런 용도로 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연비가 좀 궁금한데 도심 연비랑 고속 연비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제가 이제 이 차를 타면서 물론 뭐 3.8 가솔린을 선택한 것 자체가 네. 연비는 포기하고 탄 차긴 한데 정말 연비가 안 나오긴 해요. 아, 저는 시내 주행만 대부분 하다 보니까 네. 이 차로는 보통 뭐 한 5km 이렇게 5km.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안 나올 때는 정말 짧은 거리를 가고 할 때는 네. 그보다 더 안 나오죠. 4 초반이나 정말 안 나올 때는 막 3대가 나올 때도 있어요. 3대도, 네. 그거는 물론 이제 워낙 신호등도 많고 가다서다를 반복하기 네.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네. 그래도 연비가 너무 안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속은 몇 정도? 고속도로는 제가 딱 한 번 태워봤거든요. 네, 춘천 네. 갈 때. 네. 그때는 그래도 한 10에서 11 정도는 무난하게 10에서 나왔던 11 것 정도. 같아요. 네. 오. 시내는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운전하는 사람의 스타일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연비가 뭐 시내 연비다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그냥 유류비 정도만 여쭤볼게요. 나머지 다 말씀을 좀 네, 해주셨으니까 네.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넣는 편이신 것 같으세요? 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넣어요. 한번 정도? 5만 원? 5만 원 정도. 네, 거의 저는 항상 어떤 차든지 저는 기름을 한 번에 만땅을 채우지 않고 반 항상 거의 다 떨어졌을 때 반 정도만 채우는데요. 5만 원 넣고 그다음에 보험료 한 4만 원 돈. 그래서 이 차에 드는 월 유지비는 약 10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10만 같아요. 원.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 장점이 좀 있다면 차장님 생각하는 팰리세이드의 장점. 일단은 네. 굉장히 넓다. 굉장히 그래서 넓다. 네. 차박을 하거나 이럴 때 너무 좋더라고요. 차박이. 특히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를 산 목적 자체가 소풍을 가기 위함인데 네. 한강공원에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이에요. 네. 주말마다 네. 가서 뒤에 2열, 3열을 모두 접어놓고 이불을 깔고 아이와 와이프와 같이 이렇게 누워서 네. 바람을 쐬고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굉장히 넓어서 뭐 성인 3명이 누워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 네. 일단 무엇보다 크기에서 그 내부 공간에서 오는 장점이 저는 제일 컸고요. 네. 제일 큰 목적이기도 했고 네. 두 번째 나머지 자동차의 어떤 그런 기능면이나 옵션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 차를 타고 처음에 제일 놀랐던 게 통풍 시트가 굉장히 시원해요. 기존에 타던 차량들은 통풍 시트가 네. 소리는 나는데 시원하질 않아요. 네. CLS 같은 경우도 이게 통풍 시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별로 시원하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얘를 타니까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일단 오. 통풍 시트가 시원하고 2열도 다 통풍 시트가 있고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예. 그런 점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7인승 차량이다 보니까 2열이 중간에 복도가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뒤에서 와이프가 아이를 보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네. 오히려 와이프는 CLS보다 이 차를 훨씬 더 좋아하고 CLS를 팔아버리자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정말요? 네. 아, 그래서 가족을 위한 차로는 네. 정말 좋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또 생각나시면 장점을 좀 네. 말씀을 좀 부탁 좀 드리고 네네.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는 이 차를 타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건 브레이크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요? 네, 브레이크가 아무래도 이 차가 덩치도 있고 무게도 있다 보니까 네, 네. 브레이크가 조금씩 밀려요. 그래서 기존 차량을 타다가 이걸 탔을 때 물론 이제 국산과 그 외제차의 차이점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시내 주행을 하다 보니까 고속으로 달릴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시내에서 가끔씩 뭐 한강 뭐 대교를 그렇죠. 건넌다든지 다리를 건널 때는 조금 속도를 내잖아요. 네. 한 뭐 80이든 뭐 그렇게든. 예. 아, 물론 꿈에서. 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앞차가 뭐 선다든지 할 때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브레이크가 조금 밀려요. 확실히 덩치가 있다 보니까. 좋은 정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은 그리고 핸들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핸들이 가볍다. 네. 핸들이 가볍고, 네. 브레이크가 좀 밀리고. 브레이크가 좀 밀리고. 그다음에 연비가 안 좋고. 그 정도인 것 같다. 근데 단점은 사실 그거 말고는 저는 다 장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장점. 아까 통풍이 진짜 좋다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 외에 또 이것도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좀 있나요? 통풍 시트가 일단은 저는 굉장히 어.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차 자체의 또 제가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요. 예.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룸미러, 사이드 미러, 좌우측을 보면은 네. 전혀 어떤 사각지대가 거의 안 나온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외제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BMW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작거든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게 차주분들이 말이 많은데 네. 이 차를 타면서는 이제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장점이고요. 옵션적인 면에서는 뭐랄까 저는 사실 이 차 옵션이 뭐가 있는지 완벽하게는 몰라요. 제가 차량을 구매를 할 때 네. 옵션표를 다 보면서 구매를 하긴 했지만은 또 타다 보면 사람이 그렇죠. 그냥 운전만 하니까 이 뭐가 있었지라는 걸 잘 모르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예. 이런 게 있긴 한데 네. 어때요? 써본 적이 없어요. 써본 적이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 고속도로를 안 가니까 이 차를 타고 잘. 그리고 네. 딱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춘천 갈 때. 네. 근데 그때도 그걸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못 했어요. 시내에서 한번 써봐야지 했더니만은 얘를 누르고 설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내 주행에서는 네. 속도가 낮다 보니까 네. 잘은 모르겠지만은 네. 이게 왠지 어느 정도 속도가 이상이 됐을 때 작동하지 않나. 그래서 얘들은 써보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쉬운 점, 이건 좀 아쉽다.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이 네. 이거는 펠리만의 단점인지 아니면 뭐 모든 SUV 차량의 단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뒷좌석이 2열에 조금 롤링 때문에 멀미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은 네. 가끔씩 굉장히 멀미를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이런 길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속도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은 이게 롤링 굉장히 심해서 룸미러를 보면 뒤에 머리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게 보여요. 그럼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뭐 팰리세이드만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사실 모든 SUV의 공통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디자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디자인은 저는 당연히 GV80을 더 사고 싶었죠. 네. 어차피 세컨 차량으로 사는 거고 네. 목표 자체가 무조건 넓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디자인 면에서는 못생기진 않네. 못생기지 않네.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멧돼지 같이 뭐 아예 못생기진 않으니까 무난하다. 무난하다. 실내는요? 실내도 저는 사실 그 기존 차가 CLS다 보니까 네. 이 실내는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그래서 그냥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약간 정도. 그런 생각으로 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차량 밸런스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주행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랑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네. 좀 뒤뚱뒤뚱거리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뒤뚱뒤뚱거리는 물론 덩치가 있고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또 워낙 반대되는 성향이잖아요. CLS는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낮고 바닥에 약간 안정감 있게 가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예 반대로 차가 높고 좀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두 차량을 탈 때마다 굉장히 이게 상반된 느낌이 많이 나요. 상반된 느낌이 받는다. 네. 오, 좋은 주문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뽑기운이 존재할까요? 글쎄요. 제가 팰리세이드도 이제 그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처음에 이제 많이 정보를 봤는데 요거는 뽑기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실 CLS 450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뽑기운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차량은 팰리세이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국산 차들이 은근히 그런 거는 또 좀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튜닝한 거 따로 있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 사실 이 차에 뭐 크게 제가 애정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타는 차다. 그러다 보니까
네, 되게 알겠습니다. 편하게 타고 있어요. 편하게 타고 있다는 거. 네. 자, 이거 시트에 착장을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장점이 되겠네요. 예. 그래요. 저는 일단은 굉장히 넓어서 좋아요. 이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다. 네. 넓고. 아무래도 이게 시트 자체도 넓고 네. 높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오래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네. 그다음에 그냥 운전할 때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CLS 같은 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거리를 주행하다 보면은 이 브레이크와 네. 악셀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지는 그 아, 부분 예. 때문에 네. 허리랑 햄스트링이 많이 아파요. 네. 오래 있다 보면. 근데 그걸 타다가 얘를 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이게 비교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기존에 저도 국산 뭐 대형차를 타봤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도 저는 이게 더 편하지 않나. 편하지 않나? 네, 시트 포지션도 보면은 뭐 사실 어떤 체형이든지 간에 다 편하다 보면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네. 덩치가 조금 있는 편에도 불구하고 키하고 몸무게 훨씬.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키는 제가 178에 몸무게는 92kg 정도. 같아요. 근데도 어떤 체형이든지 간에 다 편하다. 네,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그립감이요? 네. 좀 가볍고요. 가볍다. 네, 가볍고 핸들 자체는 두께는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일반 차종들이 다 이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스티어링 모양 같은 경우도 네. 뭐 제가 약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 부분 때문에. 네, 저는 CLS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그래. 되게 좀 좋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까 무게감은 좀 가볍다고 말씀하셔서 좀 단점인 거예요. 아무래도 고속에서는 제가 뭐 아무래도 좀 딱딱해지겠죠. 근데 근데- 해보지는 않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은 운전하도 음. 창문 쪽으로 한번 좀 먼저 네네. 여쭤볼게요. 네. 버튼 했을 때 다 괜찮나요? 네, 여기 버튼들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먼저. 만지기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일반 국산차들이랑 동일하게 네. 뭐 그 2열과 뭐 1열 전부 창문 만지는 것도 쉽게 돼 있고요. 원터치죠, 전부 다? 네, 전부 다 원터치예요. 알겠습니다. 핸들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핸들도 뭐 기존 차랑 일반 차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측에는 아니구나, 반대구나 얘는. 그 반대로 돼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벤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치, 맞아요. 예, 전화랑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이쪽 화면 계기판 관련된 것들이 왼쪽에 있는데 이거는 반대네요. 네. 몰랐어요. 사실 이 전화 버튼 말고 써본 적이 없습니다. 써본 적이 없어서. 이 차량 자체를 주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 저는 아까 단점을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단점은 뭐냐면은 기어가 네. 버튼식이에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G80이랑 GV80 같은 경우에 다이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다이얼이라든지 이런 버튼식이 아. 개인적으로는 불편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네. 한번 처음에 좀 이 차를 처음에 딱 타고 놀랬던 게 뭐냐면 후진을 할 때 네. 우리가 일반 이렇게 기어 노브가 있거나 이 벤츠처럼 여기 컬럼식 그렇죠. 같은 경우는 딱딱딱 하는 순간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제가 처음에 후진을 놓으려고 하는데 R을 딱 누르고 바로 악셀을 놓더요. 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딱 누르고 브레이크를 밟고 딱 누르면 이게 띵 소리가 나거든요. 네. 소리가 난 후에 무조건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적응이 돼서 뭐 적응이 됐기 때문에 뭐 하는 거지 이게 편해졌다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이런 컬럼식이나 네. 아니면 이런 기어 여기 주행이 센터에 있는 기어 노브가 이게 아무리 이렇게 빨리 해도 바로바로 변속이 되잖아요. 네. 후진이라든지 그렇죠. 마킹이라든지. 근데 요거는 반응 속도가 살짝 느려가지고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정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편의성이나 그런 부분이 이쪽 부분도 딱히 불편한 데는 없다 보면 되겠죠? 근데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제일 많이 쓰는 버튼은 어떤 거예요? 전요? 여기서 에어컨 버튼. 에어컨 버튼? 그 다음에 네. 요게 뭔지 몰라가지고 예. 처음에는 이게 뭔가 SUV 차량들이 요게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지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경사로 내려갈 때 네. 이게 지가 알아서 이렇게 속도를 줄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서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낙산공원을 간 적이 있는데 네. 낙산공원을 갔다가 나오는 길이 네. 굉장히 좁고 가파른 길이에요. 예. 거기 동대문 쪽으로 빠져나오는데 네. 굉장히 경사가 있어요. 네네. 그때 이걸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써봤더니만은 정말 약간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어. 악셀을 밟든 안 밟든 이게 네.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게 아무래도 SUV 자체가 오프로드로 갈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놓지 않았나. 괜찮았어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네. 이렇게 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를 누르니까 좀 더 수월하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가 붙질 않으니까. 자, 승차감과 서스펜션인데 아까 말씀하신 좀 통통 튄다? 네, 통통 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차가 서스펜션에 뭐가 들어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모르겠는데 네. 방지 터널 관련 넘어가면 아무래도 꿀떡꿀떡 하는 게 있어요. 꿀떡꿀. 네, 아. 두더지 노래 하는 느낌. 두더지는 의리한 느낌? 그래도 그 느낌 괜찮으세요? 아니면 조금 불만족스러우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계속 기존 차량이랑 비교가 되다 보니까 기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가지고 사실 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네, 그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불편한 걸로. 예, 이건 약간 통통 튀긴 하지만은 네.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예, 그냥 네. 기존 차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네. 이거는 방지 터널 꿀떡꿀떡 넘어가네. 아, 이거는 그 그걸로 정도? 뭐 제가 아예 불편해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뒷자리 분 탔을 때는 조금. 그쵸. 예, 아. 뒷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롤링 때문에 멀미가 있어요. 자, 가속력인데 가속력 일단은 전반적으로 가속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8 아무래도 3.8리터 가솔린이다 보니까 출력은 부족함을 제가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게 밟는 스타일이 아니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차를 처음에 사면은 궁금하잖아요. 그쵸, 궁금하죠. 이 차가 어떻게 나가지? 네. 그래서 한번 밟아봤는데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는 것 그 같아요. 꿈속에도 이거 채워서도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얘는 제가 고속도로 한 번 나가봤는데 네. 그때 뭐 140? 140? 네, 그 정도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140 정도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뭐 괜찮아. 조금 불안해요. 조금 불안하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동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많이 네, 밀린다. 제동력이 좀 아쉬워요, 저는. 그거는 좀 더 칼로 잡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코너링은 약간 뒤뚱뒤뚱 거린다. 네, 이거는 그래서 뭐 SUV는 어쩔 수 없는 것 어쩔 수 같아요. 없는 것 네. 같다. 코너링은 좀 감수해야 된다는 거. 네, 그전 차가 너무 좋으셔서 비교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대를 동시에 타다 보니까 네. 네, 비교가 좀 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차 대비 이 차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다는 거지 이 차가 나쁘다는 거는 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부드럽죠. 뭐 딱히 여기에 대해서 네, 뭐 할 말씀 이걸로 없죠. 뭐 꿀렁꿀렁거린다든지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못 느껴본 것 같아요. 자, 엔진은 배기음도 매우 조용하고 딱히 그냥 할 말 없죠. 네, 그냥 일반 차량이죠. 일반 차량이다. 네. 스피커는 어떻어요? 노래 들었을 때? 스피커도 네.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뭐 프레스티지에서는 아래 등급보다는 뭐지? 조금 더 좋은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세상 모든 게 참 상대적이죠. 네네. 부메스터를 또 이거를 들으니까 네. 그냥 들을만 하구나. 그래서 들을만 하다는 정도. 네, 나쁘지 않구나 뭐 그 정도입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실내 사이즈인데 일단 뭐 실내 사이즈는 뭐 최고죠. 사이즈는 굉장히 만족해요. 네, 이거는 뭐 제 목적에 100% 충족이 되는 그런 사이즈라서 이게 저는 2, 3년을 접었을 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 사람들부터는 더 만족스럽다는 거. 네. 자, 일단은 차량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많은 걸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혹시 지금 와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회되시는 부분,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라든지 색상이나 등급이나 옵션 등등등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너무 저는 만족한다. 제 목적에 100% 충족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가 조금 아쉽다. 브레이크 정도만. 네, 왜냐면 아무래도 아이를 태우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보니까 아이 그렇죠. 태우고 놀러 가는 게 목적인데 오. 안정성이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가 좀 타면서 항상 아쉬운 아쉽다. 점인 것 같아요. 오,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제 목적을 모두 다 색상, 만족을 해요. 옵션 전부 다. 네, 색상 또 이 이게 신차를 살 때는 이 화이트 색상이 추가 또 금액이 뭐 크진 않지만 네, 또 들어가더라고요. 네. 색상도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흰색을 고집을 했었고 3.8 가솔린 4륜의 프레스티지 네. 그다음에 7인승 네. 기존 이게 7인승도 옵션이에요. 그래요? 기존에는 8인승을 해가지고 네. 여기 좌석이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3열을 누가 태운다면은 네. 좀 불편해요. 뒷자리.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이 차를 이제 시승을 해봤을 때 네. 보통 이렇게 3열이 있는 차들은 3열은 사실상 성인이 그렇죠. 타기는 힘들어요. 네. 근데 제가 3열을 한번 그냥 타봤는데 네. 탈만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보니까. 장거리까지는 힘들지 몰라도 네. 시내에서 어느 정도 가는 거는 제 덩치에도 3열에 앉았을 때 저는 너무 불편해 이게 어떻게 가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3열이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정말. 네.
그래서 3열 리클라인이 네. 뭐 많이는 아니지만 네. 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을 정도로 돼가지고 이거는 누군가 뒤를 태워도 굉장히 뭐 불편하진 않겠구나. 제 덩치에 저걸 탔을 때 네. 큰 불편함을 못 느꼈기 때문에 네. 여성분을 태운다든지 아이를 태움에 있어서는 3열에서 불편을 아마 못 느끼지 않을까. 좋은 정보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런- 성인 남성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제가 덩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탔을 때 네. 우리가 보통 3열을 저기 사람 타는 데가 아니야, 저기 짐 공간이야 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3열에 네, 있는 차들은 그렇죠. 절대로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시나 이 차가 네, 공간 하나는 정말 만족스럽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증기간 내외 그러니까 따로 차량 가지고 와서 따로 수리하신 거는 없죠? 아, 하나 있어요. 정말요? 차를 가져온 날 네. 저는 이렇게 큰 차를 처음 타보거든요. 네. SUV를 네. 가져온 날 주차를 하다가 네. 이제 인수를 해서 왔잖아요. 네. 집에 와서 주차를 해야지, 어디 대놓을까 하면서 네. 딱 대다가 바로 후미등을 깨먹었어요. 차가 너무 커서. 네. 어떻게 이 감이 안 오더라고. 감이 안 와서. 그래서 물론 여기 어라운드 뷰랑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옆에 벽에 붙여서 대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제 실수죠, 사실은. 그쵸, 근데 네. 첫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바로 다음날 가서 후미등을 교체를 했는데 네. 비용이 제법 나왔어요. 그래요? 생각보단 많이 나왔어요. 저는 저거 깨진 거, 요만큼 깨진 거 네. 그냥 저거 뭐 껍데기만 갈면 되겠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걸 다 통으로 갈아야 된대요. 그래요? LED 램프 아예 통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한 30만 원 또 나왔던 것 같아요. 하루 그렇군요. 만에.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 메인테너ンス정비성 현대자동차. 아무래도 저는 예전에 탔던 차들이 현대차, 기아차가 둘 다 타봤기 때문에 뭐 메인테너ンス부분에 있어서는 국산차만큼 사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아무 때나 그냥 가면 바로 해주는데. 알겠습니다. 네. 펠리세이드 고질병 결함 따로 알고 계신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모르는 그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잡소리나 풍절음. 잡소리는 일단 전혀 없고요. 네. 풍절음은 아무래도 뭐 고속도로를 탔을 때 조금 있는 편이긴 해요. 근데 막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속도 몇 정도에서? 100 넘어가면 100 조금 나는 넘어가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당시에 좀 이슈 같은 게 좀 있었나요? 펠리세이드가? 펠리세이드 이슈는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벤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 이슈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다 주위 반응. 주의 반응. 네. 뭐야, 왜 또 차를 샀어? 뭐야, 네. 팔았어? 기존 차는? 그런 그래요? 반응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차가 2대가 좀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쵸. 얘를 샀으니까 처음에 뭐 돈지랄이냐 뭐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왜냐면 기존 벤츠 차량 같은 경우 네. 산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걸 샀으니까. 네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랬는데 뭐 목적 알겠습니다. 자체가 아이를 위함이고 아이랑 놀러 가기 위함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자, 이 차 타시면서 에피소드인데 후미등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깨진 거? 네, 뭐 후미등 깨진 거 말고는 항상 이렇게 이 차를 타면은 저희는 한강공원을 가기 때문에 한강을 마신다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는 아. 거.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거만 꼭 알아야 돼. 펠리세이드. 타고 나서 딱 알았던 거 좀 있으셨나요? 타고 나서 몰랐던 거를? 몰랐던 건데 알았다. 아까 그런 점. 기어부 쪽이라고. 이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차 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버튼식 기어가 조금 저는 불편하다. 그리고 즉 반응 속도가 조금 느려서 네. 바로바로 하면 조금 위험하다 정도. 위험하다 정도. 네, 그거 말고는 저는 사실 이 차 타면서 뭐 불만이 거의 없는 거의 것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 뭐 꿀팁 딱히 없죠, 이 차량은. 이렇게 하면 좋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사실 이거는 그러면은 비추천하는 경우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펠리세이드 사면 안 돼. 일단은 제 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3.8 가솔린이잖아요. 네. 연비 측면에서 일단은 차량을 자주 운행하시는 분들 연비가 맞다. 좀 불리하지 않나. 네, 이게 불리하지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고려해야 될 점이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가 덩치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뭐 소형 차량이라든지 뭐 그런 일반 세단만 타던 분들은 초반에 주차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어려움을 겪지 뭐 저 바로 첫날부터 깨먹었듯이. 예, 그런 두 가지 말고는 네. 이 차량 자체에 대해서 막
이거는 좀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등급도 저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프레스티 정도면은 괜찮다. 네, 캘리그래피나 VIP는 전혀 갈 필요가 저는 없다. 근데 나는 그래도 디자인이 좀 더 디테일하고 이 실내 가죽이나 이런 컬팅 들어가고 이런 게 좋다. 그런 사람들은 뭐 프리스테이지로 참 캘리그래피로 가야죠. 캘리그래피로.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정말 패밀리카의 정석이 아닐까. 정석이 아닐까. 네, 국산 중에 네. 혹시 5점 만점에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 중에 한 4.5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0.5점 어떤 거예요?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네, 저는 좀 브레이크가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자, 현재 기준에서 만약에 이 차가 예를 들어서 없다. 근데 또 사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폐차가 됐다. 네. 펠리라는 차량이 없는데 다른 차를 산다? 아니요. 아니, 이 차가 폐차가 됐다. 아, 뭐 사고가 나든 사고 뭐가 나서 네. 근데 또 사야 된다. 과연 이 차를 또 사실 건지. 저는 살 것 같아요. 또 산다는 거. 네. 와, 알겠습니다. 그만큼 차량이 매력이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만족스럽죠. 자, 알겠습니다.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차량에 대해서 뭐가 좀 빠졌거나 이거 좀 말씀 못 드린 것 같아. 아, 네.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펠리 모든 차주분들이 네.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어두운 데 갔을 때 실내등을 켜려고 하면은 네. 버튼이 어디인지 몰라요. 왜요? 보통은 실내등의 버튼에 네. 이런 미세하게 빛이 나와가지고 이 버튼이 뭐다라는 걸 알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버튼들은 우리가 어두컴컴한 데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바탕에 빛이 나기 때문에 뭔지 알잖아요. 네. 근데 얘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실내등을 켜려면 얘를 눌러야 되는데 어두운 데서는 어떤 버튼인지 안 보여요. 그게 조금 불편해요. 좋은 정보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전 밤에 막 네. 어두운 데서나 지하 주차장에서 불을 켜려고 하는데 어떤 버튼인지 몰라도 핸드폰 그 손전등을 켜서 이 버튼이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위치를 아니까 그냥 띡 누르는데 처음엔 좀 불편했어요. 처음에 좀 불편했다. 네. 그리고 2열, 3열 같은 경우는 네. 뭐 제가 잘 타진 않지만은 네. 일단 굉장히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넓어서 좋다. 끝. 저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